2월 25일 금요일 이용돈의 굿모닝 LA 시작합니다. 어제요, 코로나19 이코노믹 임팩트 페이먼트 1200불 이 지원금이 사망자 110만 명에게 잘못 지급됐다고 미 의회 회계감사 기구인 회계감사원이 밝혔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서 이제 얘기를 한 건데요. 회계감사원이 어제 경기부양법에 따라 내놓은 약 400페이지 분량의 감사 보고서를 통해서 지난 3월에서 4월에 제공된 이 이코노믹 임팩트 페이먼트 가운데 약 14억 달러, 14 빌리언이 사망자에게 잘못 지급됐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회계감사원에 따르면은요, 재무부가 이제 지난 3월, 4월 이렇게 돈을 지급할 때 그 연방사회보장국 SSA의 사망자 정보를 반영하지 못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국세청은 사망자 정보가 있었지만 이를 배분했던 재무부가 정보가 없었다는 것이죠. 이와 함께 회계감사원은 6,700억 달러의 긴급대출 프로그램을 집행한 연방중소기업청의 업무 처리에도, 즉 SBA의 업무 처리에도 여러 문제점이 발견됐고, 특히 고용을 유지하도록 제공하는 급여 보호 프로그램 PPP에 대한 통제가 느슨해서 이 사기 등에 취약한 상태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회계감사원은 코로나19가 야기한 위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기관이 신속하게 움직이는 데 집중하면서 정책 집행의 책임성과 투명성에서는 부족한 면이 노출됐다고 평가를 한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워싱턴 포스트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번 회계감사원 보고서로 인해서 공화당 내에서는 반대 의견이 늘어날 가능성도 또 커졌다는 겁니다. 네, 뭐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소식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요, 소수계 우대 정책인 Affirmative Action을 부활시키는 주 헌법 수정안인 ACA5 법안이 주 상하원을 모두 통과해서 오는 11월 선거에서 발의한 형태로 주 전체 유권자들의 찬반 투표에 붙여지게 됐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한인 등 아시아계 학생들에 대한 대입 역차별 우려가 제기되면서 소수계 우대 정책이 주립 명문대의 인종별 입학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을 바라보는 우리 한인들의 시선도 좀 찹찹합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데요. 소수계 중에 소수계가 또 한인들입니다. 미국의 인구가 3억 한 3, 4천만 명 되는데 한인이 한 150만에서 200만 정도니까 1%도 채 안 되니까 소수계를 우대한다면 우리가 좋을 것 같은데 자, 이 아시안계 학생들, 중국 학생들, 인도 이쪽 그리고 한국 학생들은 워낙에 우수해서요. 뭐 이런 정책을 펼치지 않아도 UC 계열 대학에 입학하는 율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반면에 이 라티노 쪽이나 흑인 계통 학생들은 인구수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적은 숫자였죠. 그런데 이런 어퍼머티브 액션이 부활이 되면은 상당히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실제로 수치상으로도 4, 5년 뒤에는 지금보다 훨씬 적은 숫자만이 입학을 가능할 것이다라는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어퍼머티브 액션 부활에 반대하는 단체 중에 한 곳인 실리콘밸리 중국인 재단의 제이슨 쉬 부회장은요. 아니, 사람들이 내 피부색이 아닌 내 자신을 보고 나를 판단해 주는 게 옳은 거 아니야? 그것이 미국의 최고의 이유 아니야? 그런데 소수계 우대 정책이 부활할 경우 쿼테즈가 시행돼서 똑똑한 아시아인들에게 불리할 거야. 이런 목소리를 높였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그냥 문구 자체가 소수계 우대, affirmative action 이러니까 많은 아시안들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일단은 지지를 하는 쪽이 많다라는 그런 통계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잘 꼼꼼히 살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얘기를 또 오늘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진 사망 수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데도 최고점을 향해 계속 달리고 있는 중간 지점에 와 있다는 겁니다. 종착점이 아니고요. 자, 봉쇄령이 풀리고 최근 1, 2주 사이에 확진자 규모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는 주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벌써 미국의 12만 명 이상 목숨을 잃었는데요. 이 정도 속도라면 곧 6만 명이 추가로 사망할 수 있다는 우울한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공중보건 위기는 날로 악화되고 있지만 정부의 능력과 일관성 있는 국가 전략 부족이 발목을 잡아 앞날이 어둡다라고 CNN은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자,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요. 환자가 급증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치료시설이 부족한 병원들이 아우성입니다. 텍사스주 휴스턴의 병원들은 중환자실의 97%가 이미 찼고요. 휴스턴의 한 의과 대학장은 이런 추세라면 2주 안에 중환자실 환자를 더 받을 수 없다면서 정부가 보다 공격적인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런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갈수록 긴박해지고 있는데 우리 연방정부의 수장이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좀 느긋하다 못해서 방역 활동에 엇나가는 그런 어깃장만 놓고 있는데요. 이번 주말에 뉴저지 그 배드민스터에 있는 자신 소유의 골프 클럽 방문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뉴저지주가 시행키로 한 여행객 격리 제도를 따르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뉴욕, 뉴저지, 커네디컷 주에서 이제 상황이 심각한 주에서 이제 9개 주에서 오는 사람들이 격리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저께 일단 애리조나 주에서 선거 유세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애리조나 주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14일 격리 대상인데 본인은 안 하겠다. 뭐 이렇게 했습니다. 재선을 위해서 이 공세적인 경제 개방을 시도했다가 이 상황이 좀 악화된 것이 아니냐. 근데 이제는 아예 미 국민의 재난에는 무관심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라고 이제 비판을 좀 받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꾸 이렇게 어깃장을 내니까 어제 CNBC 방송에서 유권자 8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38%의 지지율을 받은 반면에 바이든 전 부통령이 9%포인트 높은 47%의 지지율을 얻었습니다. 자,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스윙 스테이트 6개, 즉 지난 2016년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모두 승리했던 이 스윙 스테이트에서요. 모두 여론조사에서 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힐러리 클린턴 때도 그렇게 여론조사가 나왔었다. 아닙니다. 그렇게 여론조사가 격차가 크지 않았었던 거, 이것이 주목이 되는데요. 자, 그리고 어제 조사에서 주요 이슈별 지지도에서 바이든 전 부통령이 경제를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앞질렀습니다. 누가 더 좋은 경제 정책을 갖고 있냐는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44%, 바이든 전 부통령은 38%를 얻었고요. 경제 외에 코로나19 대응과 헬스케어, 인종차별에 대응한 정책 등에서는 바이든 전 부통령이 각각 14포인트, 16%, 25%포인트 차이로 트럼프 대통령을 앞섰습니다. 이민이나 중국 관련 정책에서도 바이든 전 부통령이 오차 범위 내 근소한 차이로 5위를 차지했고요. 반면에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정책에 대한 지지율은 52%에서 46%로 앞선다 해도 하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전반적인 국정 수행 지지율은 39%로 하락했고요. 지지하지 않는다는 비율은 52%를 기록했습니다. 이용돈의 굿모닝 LA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각자 건강하고 안전한 하루 만들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